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2018학년도) 동기계절 수업을 운영합니다. 10월 8일 월요일부터 5일간 학부 사무실에서 개설임원 과목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개설교 과목은 10월 25일 목요일에 공지됩니다. 또한 수강 신청은 11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오아시스에서 진행되며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계절 수업 개강 이후 4일에 걸쳐 오아시스에서 수강 취소를 하실 수 있으며 취소 날짜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폐강 과목의 수강료는 자동 환불되니 추가 수강 신청 시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PC 사용 과목은 좌석수에 맞추어 수강 인원이 제한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학우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 수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학우들은 관련 법에 관해 잘 모르거나 알아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 전격 출격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용구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가 아닌 차도 끝으로 통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캠퍼스를 거니다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 맨몸으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학우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11월 우리 대학은 총학생회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출마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입후보자의 태도로 인해 우리 대학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대학 곳곳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의 내용은 총학생회 출마 후보자가 한 학과의 개강 모임 자리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11일 이 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단과대학 소속인 모 학과의 개강 모임에 찾아가 인사를 하고 지원금을 건넸는데요. 당시 후보 희망자가 학생들 앞에서 직접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쓴 점, 모 학과의 학생회장에게 돈 봉투를 건넨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1일 해당 후보자의 공식 입장문이 올라왔고 당시 모 학과의 개강 모임에 참석한 이유, 지원금을 줬던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또한 9월 22일 우리 대학 커뮤니티에 모 학과가 공식 입장문을 올려 이 사건에 대해 돈을 받지 않았으며 후보자들이 개강 모임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물론 후보 희망자들은 완벽한 후보자 신분이 아니기에 세칙을 기준으로 이들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 예비 후보자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규제가 신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총학생회 후보 희망자들 역시 올바른 행동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노리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성희롱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시기인데요. 실제로 구직 포털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사업주가 나타나 전화했더니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쏟아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노린 사기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력서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이용해 일부러 많은 개수의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 때문에 가짜 일자리를 올려놓고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가 실제 구인 정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인데요. 주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을 때 실제 구인 정보인지 믿을 만한 일터인지 잘 알아보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8시 40분까지, 매일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1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들의 학교 생활에 알찬 정보들을 전해주는 TMI, 월요일 저녁에는 전대인 여러분의 달달하고 씁쓸할 연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연애의 참견, 화요일에는 전 세계 아름다운 관광지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여행을 떠나는 힐링타임, 수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위대한 유산, 목요일에는 UBS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전대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방송 UBS 취재파일이, 금요일 아침은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통해 전대인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는 건강방송 동의 어보감이 방송됩니다. 전대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UBS.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니까 수업을 끝마치고 집에 가는 학우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저녁을 먹으러 구정문으로 향하는 학우분들, 그리고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걷거나 혹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방송을 듣고 계신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월요일 저녁을 책임질 연애의 참견. 사랑에 관해 고민이 있나요? 짝사랑 때문에 힘드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이루시나요? 달달하고 설레지만 때로는 아프고 씁쓸한 우리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연애의 참견은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니 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지에 많은 얘기 들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애의 참견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드디어 저와 함께 연애의 참견 진행할 김현정 씨가 오셨습니다. 현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 방송에 부득이하게 못 오셔서 PD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제주도가 제 본가인데 네, 제주도에서 남동생이랑 영화도 보고 네, 재밌는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방송국에서 현정 씨 없는 동안 국원들하고 저희가 키우는 요즘 고양이가 있거든요. 시루라고. 맞아요. 저희 국원 중 한 분이
데리고 온 고양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요즘 그 고양이랑 노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김창 아나운서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서 많은 질투를 느꼈습니다. 저도. 네, 제주도에 있으신 동안 많이 질투하셨죠? 제가 계속 저도 시루를 보고 싶다고 늘 질투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시루? 시루요? 너무 네. 귀엽다. 저 지금 시루 풀도 따로 만들었어요, 핸드폰에. 저희 지금 UBS가 완전 시루에 푹 빠졌습니다. 시루만의 방이 있을 정도로 UBS 국원들이 다 시루에 흠박 빠져서 하지만 다들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시죠? 당연하죠. 네. 항상 저희는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럼 현정 씨와 함께는 연애의 참견 노래 듣고 사연 읽어볼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총 2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제 친구는 지금 6개월 동안 짝사랑하는 남자분이 있어요. 제 친구와 그분은 교양에서 만났는데 글쎄 친구가 한눈에 반한 거예요. 잘생겼다고. 그 이후로부터 친구는 항상 그분 얘기만 하고 항상 그 교양 수업을 기다리고 그분과 마주치기 위해서 같은 시간대에 한 건물에 계속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이름 알아내서 페이스북도 알아내고 정말 자주 그분 페이스북 방문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솔직히 누구 좋아하면 이름 알고 싶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호 따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힘든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 추가 걸어서 메시지라도 보내보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뭐 먼저 다가가는 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번호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했더니 문제가 있대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남자랑 연락하는 건 아니지 싶어 여자친구 있으면 연락 안 해도 된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제 여자친구는 이런 거에 자유로워서 연락해도 괜찮아요 라며 연락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카톡 내용 보니까 같이 도서관 가자. 얼굴 보자며 누가 봐도 썸 타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제 친구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접으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접지를 못하겠대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남자분도 썩 좋은 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 친구도 이미 그분한테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친구한테 계속 여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너랑 연락하는 거면 너랑 사귀고 나서도 다른 여자랑 연락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해도 듣지를 않네요. 요즘 계속 제 친구 덕분에 고구마 100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사연 읽고 왔습니다. 현정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사연은 남자분 저를 절대 마주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화가 잔뜩 나네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남자분의 여자친구라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네요. 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죽여야 혼을 내야 잘 혼냈다고 소문이 날까? 너무 궁금한데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 혼내야 잘 혼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가 개방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개방적이라는 하라는 말이 아닐 그쵸? 텐데. 왜냐면 남자분도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그 번호를 딴 게 우리 친구예요라고 딴 게 아니라 나는 너가 많이 좋으니까 딴 건데 난 너가 좋아서 딴 건데 이거를 제 여자친구는 개방. 네, 여기는 할리우드가 아니고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엄연히 맞아요. 동방예의지국이죠. 동방예의지국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친구분 만약에 정말 친구분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UBS 방송국으로 페이스북 메시지 주시면 제가 제 번호 드릴 테니까 저랑 만나서 제발 상담 한 번만 합시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왜냐면
네. 만약에 사귄다고 해도 만약에 이 남자분이랑 잘 돼서 사귄다고 네. 해도 남들이 보면 그냥 쟤 그냥 남의 남자 뺏은 애네 이렇게밖에 못 봐요. 그리고 바람을 한 번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맞아요. 한 번만 핀 사람은 정말 없어요. 맞습니다. 3살 버린 80까지 간다고 80살까지 바람 피실 거예요. 이분은. 정말 위험한 분이에요. 정말 안 돼요. 이분과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수 맞아요. 없어요. 뭐 잘생기셔서 뭐 잘생기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잘생기는 거 뭐 한 3개월 가죠. 3개월도 길어요. 맞아요. 딱 100일. 이게 100일 정도 이렇게 너무 잘생겼어 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이 그죠. 드러나는 거죠. 또 본인이 정작 할 말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사귀시면 너도 나 이렇게 맞아. 했잖아. 왜 너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방적인 여자 아니었어? 이렇게. 너도 나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 맞아요. 이랬는데 내가 또 다른 난리 사람 나는 만난 거죠 게 이제. 정말 난리 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랑과 전쟁 찍는 거죠. 진짜 한 편의 하트 시그널 아 찍는 거죠. 맞아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정말 이 남자분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근데 계속해서 친구분이 나는 그래도 이 오빠가 너무 좋아. 난 잘 모르겠어. 난 좋아서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놔두세요. 지가 한번 펑펑 울어봐야. 너무 강하게 키우시는데요?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한번 해보셔야 이거는 정신 차리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고. 근데 지금 이분은 안 보일 거예요. 이런 그죠. 말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뭐. 사람이 그 참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런 네.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남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내로남불. 로맨스. 맞아요. 네.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왜냐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분도 정말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어요. 이분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분이 결단력을 한번 진짜 부리실 한번 때가 됐어요. 단호하게 근데 사연자분이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안 된다고 네.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본인이 느껴봐야 돼요. 이건 느껴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한번 새벽 4시쯤까지 술 먹으면서 막 내가 미쳤지 하면서 이제 막 하고 등 몇 번 두들겨 주면 이제 내가 한번 또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연애는 성숙의 발판입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한번 어른이 돼가는구나. 이게 어른이구나.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남들 말도 이제 들을 수 남들이 있어야 말리는 하는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맞아요. 있어요. 이유 없는 말림은 없어요. 없어요. 정말 남들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분밖에 안 보이시는 건 그 마음은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그 여자친구분은 무슨 여자친구는 이거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제 여자친구였으면 전 바로 저 누구 여자친구인데요. 저 좀 만나실까요? 자 이제 저기 카페 베네 뭐지 거기 가지고 이제 카페 가서 이제 물 한 번 샥 해주고 아침 드라마 드라마 한 편 거죠. 찍어줘야죠. 개방적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삶도 좀 좋지만 네. 그냥 다른 분을 빨리 찾아서 어쩌면 이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세기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지만 뭐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연자분 신청곡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휘인의 그림자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 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드렸는데 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번 이건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들이 같이 합서를 하자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별로였는데 제 친구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라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딱 반지를 보여주시면서 저 여자친구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럼 여기 왜 오셨어요? 하니까 제 여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제 여자친구가 워낙 개방적이라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개방적이란 뜻이 여자친구가 뭐 킴 카다시안 정도 되시나 보요.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 친구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 대비해서 여기 반지를 끼고 다닌대요. 자기도 똑같이
나도 여자친구 있는데 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 꿀팁? 약간 퇴치? 맞아. 하는 제 그런- 친구도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네, 네, 그런 맞아요, 분들 맞아요, 오면은 맞아요. 저도 있어요 하면서 바로 이렇게 선을 그으시려고. 네, 그런데 방금 저희가 이 사연에 뒷얘기가 들어왔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잠시 지금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있는데 스크롤 한번 위로 올려주세요. 네, 그 이후에 연락을 계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두 분이 싸우셨던 그 거였대요. 연인분들이. 네, 그리고 연락이 뜸해지니까 이제 그 번호를 따신 분과 연락이 뜸해졌나 봐요. 친구가 슬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페북 보니까 그 두 커플분께서 꽁냥질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친구한테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접으라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혼자 좋아하고 있고 지금 연락하려고도 하고 아직까지 그 남자분 보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빡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친구분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더 쓰레기네요. 결국은 그거죠. 완전 그거네요. 네. 나는 그러니까 완전 그거죠. 외로운 게 싫으신 거죠, 이분은. 그거네요. 남자친구분은.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과 조금 싸워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여자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둘이 그러니까 싸워서 서로 이제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내가 지금 여자친구와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외로운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연락할 상대가 필요했는데 그때 때마침 타이밍 좋게 그 딱 사연자분의 이 친구분이 번호를 연락을 딱 물어보셨고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 타이밍 좋게 오호 이렇게 되신 거죠. 나도 여자 만들 수 있다 오호, 이거야. 나도 이렇게 기만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네 말도 안 돼. 싸우면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배틀합니까? 그러면 그냥 이겨야 헤어지던가. 합니까? 아니 무슨 싸움이 이기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솔직히 이렇게 연인들 간에 싸우는 이유가 솔직히 막 엄청 심각한 이유로 싸우는 커플도 많지만 그렇죠. 그냥 평소에 티격태격하는 건 거의 사소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문제로 여자친구랑 그때 무슨 문제가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그 타이밍에 그냥 때마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연자분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 그냥 이분 자체의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자친구도 불쌍하고 지금 그 남자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 사연자분의 친구분도 너무 불쌍하네요. 때마침 연락하다가 때마침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 친구분은 뭐 이 오빠가 그래도 그때 나랑 조금이라도 연락했으니까 이 오빠가 조금 나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게 절대 아니라 그냥 그 타이밍에 갖다 놀림당한 단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농락당한 거예요. 여자친구 대용품으로 필요했을 뿐이에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대용품으로 이용합니까? 사람이 사물입니까? 농락당한 그냥 거예요. 인형 껴안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여자친구 늘 옆에 안고 잘 여자친구 없으니까 잠깐 인형을 그러니까. 가지고 잤던 거예요. 잠깐 이렇게 이거는. 잠깐 이렇게 행복하게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아,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이거는 네 사연자 친구분 진짜 제발 저 한 번만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저희와 만남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희끼리 이게 술 한잔 하면서 진짜 정말. 제가 진짜 늘 이 방송 하면 진짜 사연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진짜,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야기를 진짜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그러면은 정말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저희가 얼추 마무리된 것 같기도 하고 한 줄 참견이라는 걸 해볼게요. 네. 예, 현정 씨는 처음 오시니까 이번 처음은 아니고 한 줄 참견이 네, 추가된 네, 네. 이유로 처음 진행하시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줄 참견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한 멘트로 한 줄씩 이 사연에게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말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연에 대한 한 줄 참견. 정말 간략하게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쓰레기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그 남자는 쓰레기입니다. 언제까지 쓰레기통에 계실 겁니까? 정말 명언이네요. 길고양이가 아니시잖아요. 네. 사람이시잖아요. 저희 다 사람같이 삽시다, 여러분. 네, 사연자분의 친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자신이 소중한 걸 깨달으면 절대 이런 사람과 연락할 수 없어요. 네, 본인을 소중히 다뤄주는 사람을 그쵸. 만나고 사랑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쵸? 왜 굳이 쓰레기통을 찾아 헤매시는지. 굳이 나를 대용품을 생각한 남자와 시간을 보낸다?
정말 아름다운 20대를 헛되게 낭비하는 너무 아깝네요. 그 시간이 저는. 네, 정말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네. 집에서 무한도전을 보세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유익할 것 같네요.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사연자분의 고민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들을 건데요. 정말 사연자분께 진심으로 마음으로 데리러 갈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네, 샤이니의 데리러가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21살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에게는 2년 동안 짝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찾아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어른스럽고 남들에게 평판도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지내면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도 커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티도 못 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군대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꼭 고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군대 가기 전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하게도 보기 좋게 차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오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군대에서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니까 연락도 받아주고 면회도 가고 편지도 쓰고 그랬죠? 그 오빠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좋아하던 와중 오빠를 잊으려고 결심해 소개팅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개팅에 나온 사람은 외모도 보통 이상이고 매력도 있고 매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소개팅에서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고도 하고 소개팅이 끝난 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요즘 계속 전화도 오고 만나자고도 합니다. 이분이 절 마음에 들고 연락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는 그분이 연락 왜 이렇게 안 받느냐고 서운하다고도 했어요. 상처받는 짝사랑을 끝내려고 소개팅을 했는데 왜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걸까요? 이분과 연락을 계속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태영 씨가 사연을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을 잊어야지 한다고 바로 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짝사랑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 이제 심지어 그 상대방분이 군대에 가셨으니까 자주 네.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하고 싶을 때 못하고 특히 군대라는 곳은 남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여자 측에서 먼저 걸기가 되게 힘든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리고 이 남자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군대를 기다리시는 커플들처럼 매일 매주 이게 막 오늘의 2시간 넘게 이런 식으로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분 너무하지 않아요? 네. 좀 저 같으면 고백을 해서 차였잖아요. 그럼 저는 연락을 안 할 텐데 이렇게 계속 연락하면서 미련 주시는 거 본인이 이제 군대에서 힘드니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신 거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여자분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연락은 계속 오는데. 아니 혹시 이분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인터넷 편지를 써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 인터넷 편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남자분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느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훈련소 안에서는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편지라는 시스템밖에 없어서 잘하시네요. 여자는 인터넷 편지나 손편지를 쓰고 남자의 손편지로 반송을 해주는 건데 그때 손편지를 받지 않았다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남자분이 뭔가 손편지로 하기에는 너무 사연자분한테 너무 부담일 것 같고 그래서 연락을 그냥 이제 훈련소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자대 배치 받고 그때 편지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대라는 시스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아까 채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군대에 있으면 진짜 외로워진다고들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족도 못 보고 친구들도 그쵸. 못 보고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좀 너무한 부분은 있는 것 같네요. 그쵸. 남자분이. 네, 제가 여자분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귈 것인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귈 것인가? 근데 이런 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게 개인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랑 만약에 제 예를 들자면 제 주변 사람을 예를 들면 저랑 제 여동생이 엄청 성격이 달라요. 저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동생이 좋아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분이 먼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을요? 네. 채영 씨는 어떤 성향이세요? 저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는 그래도 내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그래도 만날 때마다 늘 행복하고 이럴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되게 좋아져요. 맞아요. 그냥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게 너무 순간 고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떤 글을 봤는데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막 사랑의 막 이런 감정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고 미안한 감정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소개팅한 그 남자분이 마음에 안 드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말씀해주신 거 보면 외모도 보통 이상이고 매력도 있고 호감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감은 있다는 것 같은데 정 있기 힘드시면 지금 그 군대에 계신 그분이 너무 있기 힘들면 만나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왜냐면 아예 이 사람이 싫으면 절대 만나면 안 그럼 안 되지만 되죠. 그냥 이 사람이 지금 호감도 있고 연락도 주고받는 상태라면 좀 만나봐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연락이 귀찮고 마음이 만약에 안 가면 어떡하죠? 그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군요. 그거는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굳이 예를 들어 친구 사이라고만 해도 진짜 친한 친구들은 카톡이 와도 그냥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바로 답장을 하잖아요. 근데 맞아, 연락이 그냥 참 마음이 가면 연락이 자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굳이 대면대면한 과 동기들이나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안 친구가 카톡을 오면 자연스럽게 미리 보기 올리시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그냥 쓱 하고 마음속으로 답장하고 그냥 다음에 쓱 답장이 하고 안 넘기거든요.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연락이 귀찮으면 그냥 맞아요. 빨리 상대방 분에게도 빨리 희망 고문 안 하시고 그냥 네. 빨리 근데 저는 지금 연애할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라거나 아니면 그냥 저는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그분한테도 예의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섣불리 또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연애를 시작하면 이게 서로한테 상처를 맞아요. 주는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분은 계속 그 새로 사귄 분에서 전 좋아하신 그 남자분의 모습을 찾으려고 할 거고 그럼 아무래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맞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 남자분 소개팅한 남자분을 끊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이 군대 간 분을 기다리라고는 하고 싶진 않아요. 비추. 왜냐면 완전 확실하게 사귀는 사이에서 군대를 들어가도 늘 불안한 게 곰신구나 커플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귀지도 않는 완전 그런 그게 사이에서 과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난 이 오빠의 군대를 기다린 것 같아. 하지만 이 오빠는 제대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 내가 뭐라고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귄 게 아니잖아요. 나 오빠 군대 나 오빠랑 연락 자주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냥 연락 주고받은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하지 않을 거면 굳이 군대를 기다리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군대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큰일이죠. 군대 기다리는 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한숨. 군대 기다리는 거는 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네, 정말 그러니까 큰 결심이 아무에게나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좋아하면 근데 남자분이 지금 거절하는 상태잖아요. 나는 오빠 기다릴게, 오빠 군대 기다릴게라고 군대 가기 전에 고백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거절하는 거면 근데 남자분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그 앞에 사연을 잘 몰라서 뭐 남자분이 그분을 좋아했는지 뭐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왜냐면 근데 남자분 입장에서도 연락 주고받다가 사귀지도 않는데 이제 갑자기 군대 가기 전날 사귀자고 해서 군대를 기다리게 하는 건 미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막 함부로 저희가 지금 이 사연만 보고는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일단은 이 사연에 있는 것만으로 저희가 한번 한 줄 참견 해볼까요? 일단 나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내가 자신을 진짜 알아낸다. 내가 어떻게 맞는 나에 대한 연애 방법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딱 이렇게 본인의 성향을 알아야 내가 맞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성향인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맞아요, 사귀어야 맞아요. 되는 성향인지 그런 좀 것부터 알았으면 파악을 좋겠어요. 하면 조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네. 채영 씨는 채영 씨의 한 줄 참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그럼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라라고 해주고 싶어요. 좋네요. 아무래도 그 소개팅 하신 분에게도 실수가 네, 될 수 있고.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이분이 지금 그럼 결국은 두 분 사이에서 갈팡질팡 한다는 소린데 네, 저는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했다가 모두에게 상처를 입는 비극적 엔딩으로 끝날 수 아니면 있지 그냥 않을까. 군대 가신 분이 더 좋으시면 그 군대 간 분에게 좀 더 집중하다가 그래도 그분이 아니다 싶으면 그때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참견이 저희가 해봤는데요.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분의 사연자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이제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실 시간이 됐다는 의미에서 레드벨벳의 Time to Love 듣고 올게요. 네, 오늘은 짝사랑에 관련된 얘기 해봤는데요. 현정 씨 어떠셨나요? 네. 오늘의 사연을 읽고 정말 화도 나고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드는 사연들이었던 것 같아서 하루 빨리 짝사랑을 끝내시고 서로 쌍방향으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해보는 게 짝사랑이잖아요. 저도 맞아요. 해봤고 아마 현정 씨도 해봤을 거고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짝사랑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저는 짝사랑할 때 진짜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메신저처럼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 생각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건 진짜 기적이다. 맞아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정말 짝사랑 하시는 여기 모든 학우분들 정말 파이팅 하시고 정말 그 짝사랑이 정말 쌍방의 사랑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히 느껴집니다. 저는. 네, 그리고 사랑을 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기적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거니까 그걸 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네. 현정 씨는 남자친구가 그러면은 그 기적을 이뤄내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친구 남자친구랑 저도 하루하루 이렇게 잘 만나고 있다는 게 참 기적 같다고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고요. 지금 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항상 저희 방송 마무리는 현정 씨의 사랑 고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제 그런 사랑이 있길 바라면서 그리고 저번 주 첫 사연 주인공께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자극처럼 생각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사연자분이 계셨어요. 저희 방송 듣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였다. 나는 정말 자극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 키워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 있길 바라면서 항상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주신 김현정 씨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야기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달콤 씁쓸한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연애의 참견.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지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연 모집글이 올라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정창수,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 김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UBS 주간 날씨. 이번 주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전체적으로 2도가량 낮아져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한 주간 최고 기온은 22도, 최저 기온은 9도로 일교차가 큰 날씨 양상을 보이겠으며 환절기인 만큼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번 주는 대체로 맑아 청명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내와 실외의 기온이 5도 이상 차이 나는 만큼 감기 걸리시지 않게 두툼한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UBS 주간 날씨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캠퍼스를 거닐다가 맡게 되는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 내가 무심코 내뿜은 담배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악취가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길에서 핀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 얼굴을 찌푸리게 한 적 있나요? 내가 뱉은 침과 버린 담배꽁초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나 나의 흡연이 공공장소를 매캐한 연기로 덮지는 않았나요? 자신이 하는 흡연보다 더 몸에 해로운 간접 흡연. 세상에 혼자 하는 흡연이 없는 만큼 잠시나마 다른 사람을 배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캠퍼스 내에서 이동 중에 흡연은 금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절제. 다 핀 담배꽁초 역시 깨끗이 처리해야겠지요? 담배 연기로 더 이상 얼굴 찌푸리지 않는 그날까지 모두 다 밝고 쾌적하고 건강한 전대하고 여러분의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라코인 노래 연습장에서 1,000원 충전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교환권을, 강마루 회덮밥에서 강마루 회덮밥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6,000원 1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10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